네, 오늘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렇게 네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북한이 어젯밤에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했다.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이게 지난 1일 2차 살포 이후 엿새 만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오물풍선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금 오물풍선을 2차로 지금 또 살포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또 그 서울 시내 곳곳에서도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신고도 지금 폭증하고 있고, 신고가 되면 또 관련해서는 또 수거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일단 그 내용물로서는 지난번에 나왔던 그 오물풍선에 있었던 부분들과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또다시 풍선이 날아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참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이 풍선 안에 사실상 오물이 아니라 뭐 생화학 무기라든지 뭐 폭탄이라든지 다른 게 담겼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의 생명과 또 재산에는 또 치명적인 또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고조되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물풍선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의 또 전향적인 입장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측의 그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보내니까 보복성으로 다시 보낸 걸로 지금 풀이가 되는데, 구장 소장님, 네. 탈북 단체들은 왜 자꾸 보내는 걸까요? 네. 일단 뭐 그 북한에게 이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낸다라는 것이 이 탈북 단체의 주장입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은 그 언론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 김정은 체제 하에서 이 통제받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제한적으로 이 유통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실상을 이 탈북한 단체에서 이 자발적으로 알려주겠다. 이제 이러면서 대북 전단을 지금 북측으로 날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감정 싸움 양상까지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김정은과 김여정 이 남매에 대한 어떤 이제 그 포스터까지 매달아서 지금 북쪽으로 보내다 보니까 이 북한 당국으로서는 이 가만히 있으면 이 대남 탈북 단체의 어떤 전단을 용인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맞대응 성격으로 또다시 오물풍선을 이 남쪽으로 내려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우리 정부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6일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현충일 추념식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김민수 대변인, 부끄럽고 비열한 도발, 이게 바로 이제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고요. 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 정부로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의지로 풀이되죠?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전 정권에서 보면은 9.19 군사 합의 이후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그 하늘 자체에 우리나라의 전투기, 뭐 이제 회전익이라든지 고정익, 그리고 무인기 같은 경우에 움직임을 막는 형태를 띄워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9.19 군사 합의가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것처럼 계속해서 국민들을 좀 기만해 왔어요. 하지만 이 북한의 도발은 전혀 횟수적으로 따져볼 때 줄어들지 않았더라. 9.19 군사합의 전과 후가 거의 대동소이 동일하더라. 하물며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지금 이런 풍선 도발이나 지금 전파 교란까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전에 있지 않던 행동입니다. 네. 네, 그럼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만 지킬 수 있다라고 명확한 이제 원론적 입장을 보여준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북한에서 풍선 도발을 하는 것들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분명한 것은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자 하는 함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한 가지는 적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현재 대한민국, 현재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인해서 북한의 도발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 민주당에서도 지금 원칙적인 지금 좀 대응을 하면 좋겠다. 여기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같이 유지해주고 하길 바란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9.19 군사 합의가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정전 협정 아래 대한민국과 북한이 휴전 상태에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란 말씀도 드립니다. 예,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주제를 살짝 이렇게 틀어주셔서 강성필 부위원장께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정부의 대응은 일각에서는 그런 우려도 나옵니다. 이렇게 대응하면은 제4차, 5차 오물풍선이 계속 나오는 것 아니냐. 이게 과연 옳은 대응이냐라는 우려도 있고요. 그러면 정부가 그럼 손 놓고 봐야 되겠느냐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최초에 요즘 최근에 있어서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보낸 이유와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게 남북 관계 발전법에 의해서 전단지 살포가 금지가 됐었는데 예.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면서 우리 민간 단체들이 이제 마음 놓고 당당하게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제 예민해진 거죠. 왜? 북한에 이제 장마당 세대라고 해서 어린애들은 이러한 남한에서 넘어온 USB라든가 어떤 김정은 일가의 가계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상에 의심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응하는 일환으로 이제 오물풍선을 보낸 건데 예. 오물풍선을 보내서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NSC라든지 뭐 국무회의에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대북 확성기도 재개를 하겠다라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민간 단체가 또 보낸 거죠. 그러니까 뭐 자유북한 운동연합에서 보내고 또 큰샘이라는 곳에서 페트병을 또 500개인가를 또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에서 이러한 오물풍선이 왔을 때 우리도 거기에 비례해서 대응을 하는 건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은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민간단체의 어떤 활동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두 번째는 이 전체적인 악순환을 어떻게 대응을 해서 끊어낼 것인가가 정부의 실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구자영 차장님. 네.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 대북 확성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지금 대북 확성기가 재개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남측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우리 정부 당국으로서는 더 강경하게 맞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미 이 정부에서 이 국무회의에서 예고한 대로 만약 이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내려보내는 도발을 한다라면 대북 확성기 재개까지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내려왔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오늘 지금 NSC 회의를 하고 있고 오늘 결정이 될지 아니면 내일이나 모레 이 국무회의에서 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논의해야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이 강경한 맞대응을 한다는 것을 이 북한 측에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이렇게 대응으로 가면 아까 강성필 부위원장 말씀대로 뭔가 출구가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러면 뭔가 대책을 따로 마련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지점이 바로 그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서는 규탄해야 되는 것 당연하고요. 북한의 이런 저질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강력하게 대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할 겁니다. 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다시 재개를 하고 그러면 또 다시 또 오물풍선이 날아온다라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오물풍선을 막을 수 있는 대응책이 정부로서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결국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강력하게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서 오물풍선을 방지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강력한 대응에 대한 방안들을 이야기하는데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여기 대북 방송 같은 경우 북한에서 굉장히 껄끄러워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강화도 필요할 것이고 9.19 군사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서 당시의 매뉴얼대로 지금 여기 뭐 소해 도서 지역이나요. 그리고 MDL 지역에 포사격 훈련도 재개한다거나 우리들이 더 강력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지금 MDL에서 지금 이제 약 10km에서 40km까지 지금 비행이 서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똑같은 거리가 비행 금지가 되었으니까 남북 서로 공평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요. 북한의 수도 평양은 MDL부터 140km 떨어져 있어요. 대한민국 수도는 40km뿐이 안 떨어져 있습니다. 예. 이 말인즉슨 뭐냐면 대한민국 항공에서 대한민국의 비행기들이 날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비행을 시도해서 다시 감찰 수위도 높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북한에 부드럽게 대했다라고 해서 부드러운 대응이 온 적이 없더라. 그럼 이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력하게 규탄하고 몸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잠시만요. 네. 하나만 좀 질문 네. 드리고 싶은데 그런 과중에 지금 우리 군이 2차 살포 때 군 지도부가 회식을 한 게 지금 논란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강하게 대응한다면서 지금 회식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이거 역시도 지금 이제 군대의 기강이 지금 문란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제 1군단 같은 경우에는 1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전방에 대한 이 감시, 순찰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풍선들이 들어왔을 때, 풍선 공격이 들어왔을 때 감시뿐만이 아니라 낙하 지점 확인 및 회수의 역할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이제 사단장이 잘못된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빠르게 직무 해제를 시킴으로써 빠른 조치를 했다라는 부분에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도 필요할 것이다. 여기 감찰 결과에 따라 강력한 인사처벌도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